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프랙처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랙처 보로노이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프랙처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요. 원래 보로노이라고 하는 서드파티 플러그인이 있었어요. 10호D용으로 나와 있는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그 플러그인이 이제 이렇게 10호D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프랙처 보로노이는 상당히 정말로 유용하게 많은 곳에 쓸 수 있는 진짜 강력한 모그래프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랙처 보로노이도 오늘은 이론 수업을 하고 다음 강의에서 타입 애니메이션으로 또 역시 어떻게 보로노이를 응용을 하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요. 큐브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자, 옵션을 보시면은 오브젝트의 셀렉션 웨이트, 뭐 컬러라이즈 프래그먼트 등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컬러라이즈 된 프래그먼트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쉐이딩 모드로 보시면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렌더링 걸면 이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reate Angle Surface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자를 때 이렇게 엣지들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앵건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다른 툴에도 있죠. Offset Fragme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사이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프랙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모델링의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모델링을 해놓고 우리가 약간 이런 폴리고나이즈 되어 있는 이런 형태, 폴리건 개념의 어떤 디자인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여줄 때 또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트웍 형태로도,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헐 언이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밖을 감싸고 있는 오브젝트들만 이런 식으로 또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라이트 하나 설치해서 볼까요? 좀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볼게요. 라이트를 하나 설치해서 조금 더 우리 입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느낌이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잠깐 이렇게 줄여볼게요. 원래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된 시네마 4D에서는요, 프랙처 모로노의 옵션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뭐 그래프에 있는 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기초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은 중급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18 버전에서 이제 최신 버전 뭐 R20나 우리가 이제 끝낼 때쯤 되면 R21이 나올 수도 있죠. R21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을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훑어가는 식으로 또 예제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옵션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옵션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 소스에 대한 디테일한 또 옵션이 또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포인트, 어마운트 하시면은 이렇게 개수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죠. 부서지는 개수를. 그러니까 프랙처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랜덤 이펙터를 줘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옵션이 하나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헐 only가 켜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프랙처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랜덤 이펙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이펙터 가지고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다이나믹을 줘서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을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이 자체가 다이나믹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깨진다는 이 자체도 되게 입체감 있고 사실감이 있잖아요. 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기존 형태에 맞게끔 깨지는 이제 형태를 랜덤하게 좀 구성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찍혀 있는 포인트들 있죠. 이걸 기준으로 보통 이제 보로노이, 그러니까 즉 프랙처가 이루어지는데 이 점 내부에서만 객체가 부서지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자, 이걸 틱해놓고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옮겨요. 어떻게 돼요? 이 포인트가 벗어나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져 버리죠. 이 포인트를 벗어났기 때문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근데 이걸 끄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거 랜덤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트랜스폼은 이런 거예요. 이 지금 깨지고 있는 이 기점을 옮겨주는 기능인 거고, 그리고
여기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깨질 건지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Z축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0.1 하면은 기준값이 같으면은 사실 내부에서 이렇게 좁혀진 상태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1, 1, 1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흩어진 만큼 좀 더 외부로 깨지는 게 포인트들이 좀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인다기보다는 밖으로 좀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포인트가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는 깨지는 이 기점들이요. 이거는 좀 더 중앙을 정렬해서 깨지는 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외부를 기점으로 깨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각이 나는 기점이 내부에서 시작하냐 아니면 외부에서 시작하냐 뭐 요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스케일 값을 조절하는 거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지는 거에 위치를 조절해 주는 건데 사실은 여기 있는 디스트리뷰션 타입을 가지고 많이 조절을 합니다. 일단 유니폼 같은 경우는 XYZ를 공통된 분모로 해서 균일하게 옵션 값을 배분해 주는 거고요. 노멀 같은 경우는 유니폼보다는 조금 더 이 포인트에 중앙 기점이냐 외부 기점이냐라는 거 있죠. 아까 이 스케일 갖고 조절했던 거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가지고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깨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냐 외부냐 이런 거죠. 이거를 인버스 노멀은 말 그대로 반대쪽이에요.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조각이 나서 가느냐 좀 더 크게 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외부를 해서 이렇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구성을 해주느냐 이 차이점인 거고요. 익스포네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디테일을 줄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XZ가 오프로 돼 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축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X축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깨뜨려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Y축 기점 균등한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좀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오프 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Z축으로 기점을 해서 아까 우리 여기서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요거를 이제 다시 균등하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여기는 옵션 값대로 설정을 주느냐. 사실 여기 있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뜻 자체가요. 스탠다드 그대로 원래 본 상태로 돌려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약간 벗어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효과를 더 기준으로 해서 잡을 거냐 이런 뜻인 거예요. 스탠다드에서 얼마나 멀어지느냐 스탠다드의 효과를 얼마나 작게 줄 거냐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좀 벗어난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옵션은 조절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 안 해드렸던 게 여기 create point per object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기점의 포인트들이 있죠. 그 위치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여주는 값이에요. 근데 뭐 사실 다 켜놓지는 않죠. 이렇게 그냥 봐도 똑같기 때문에 컬러 바뀌는 거 말고는. 그래서 뭔가 좀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제 실제로 내가 지금 계산한 포인트하고 이게 수치가 맞는지 그런 거 확인할 때 사용을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how or Used Poi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포인트들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옵션을 다른 걸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인트 제너레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죠. 얘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이 오브젝트가 깨지는 현상을 만들어주는 제일 중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워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껐다 켰다 해서 내가 종류를 A 타입, B 타입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쉐이더를 소스로 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쉐이더에서 노이즈를 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노이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옵션이. 근데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클리어를 해놓고요. 이렇게 그라디언트 형태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가로 형태로 쪼개긴 했는데 뭔가 좀 약간 이상하죠 모양이.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 생긴 옵션 하나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 어마운트 밑에 샘플 프리시전 값이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샘플링에 대해서 이 포인트 어마운트에 대한 샘플링에 대해서 그 값 수치, 정확도, 정밀도 이것들을 좀 올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 어마운트가 1000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로로 쪼개졌죠. 좀 더 포인트 개수가 많아지니까는 확실히 이 지금 그라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 맵 소스를 잘 활용을 해주죠.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이렇게 네모로 스퀘어로 썰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샘플 프리시전 값을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쉐이더에 대한 표현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올려주셔야지 이 옵션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값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쉐이더 형태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일단 지우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대로 원래 쓰던 제네레이터 가지고 일단 기본 세팅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도 줄 수가 있어요. 프랙처 브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거 선택 해제를 하신 다음에 선택 해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트릭스라는 거 꺼내줍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매트릭스 기점으로도 깨지게 되죠. 매트릭스를 내가 이런 식으로 늘리면은 이렇게 깨지겠죠. 그래서 재밌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큐브가 붙어 있다가 깨지는 느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모그래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나 균등하게 말고 조금 랜덤하게 내가 자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리겠죠, 그죠? 그래서 재밌는 효과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에다가 랜덤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랜덤하게 바뀌었죠. 왜? 얘가 랜덤하게 위치 값을 가지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이동시키면은 깨지는 위치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기점으로 내가 좀 더 많이 깨지게 만들 거냐를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장악하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 값을 매트릭스 오브젝트 가지고 좌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겠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뭐 우리가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배워볼 건데 미리 한번 해볼게요. 리디바디 적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은 all 타입으로 해놓고 다이나믹스는 언컬리전으로 해놓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어 하나 줄게요. 그래서 스피어에도 리디바디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디언틀리로 해서 300프레임 정도로 주고 플레이. 아이고 좀 위치가 안 맞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점을 좀 더 파괴력 있게 잘게 썰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로노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좀 다이나믹에 관련된 건 나중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심점에다 딱 맞추시려면요. 그리고 여기 보로노이에서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른 옵션들하고 똑같고요. 이펙터 같은 경우는 이펙터를 넣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셀렉션 부분들이 있는데 셀렉션즈 같은 경우는 여기 inside faces, 그 다음에 outside edge, vertex 등등이 있어요. 이걸 일단 이게 뭐지라고 아시려면은 에디탑을 해보시면 돼요. 편집을 할 때 유용한 엣지 태그들을 엣지 태그나 뭐 셀렉션 태그나 이런 태그들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포인트에 관련된 것들이죠. 폴리건 편집에 관련된 것들, 포인트, 엣지, 서페이스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팝콘 하나 꺼내서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 꺼낸 다음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아웃사이드 엣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셀렉션 태그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제가
언두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인사이드 페이스 눌러주는 거예요. 일단 요거 컬러 값을 끄고요. 메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컬러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것도 주고 인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실제로 게임이 어떻게 될까? 인사이드 빨간색으로 되겠죠. 그럼 나 바깥의 색깔도 바꾸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outside faces 누르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outside faces죠. 여기다가 슬래시 태그 집어넣으면 끝. 이런 식으로 해서 inside, outside, material, 컬러나 쉐이더 같은 경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디테일 잡기 좀 쉽겠죠. 그래서 오늘 프랙처 버로노이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프랙처 버로노이의 강력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멋있는 타이포그래피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재밌는 기능이기 때문에 19 이상부터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옵션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처스 관련되어 있는 튜토리얼들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 강의 다 마무리 짓고 버전 업데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피처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